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신 세 분과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세 분이신데요. 오늘 토론회는 주제 발표를 담당해 주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남기범 전임 교수님, 대상식품 비유 마케팅실 김병조 CM 그룹장님, 전북대 일본학과 김성희 강사님을 비롯해서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이병민 교수님, 샘표식품 마케팅 총괄본부 서동순 전무님,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임장혁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십니다. 종합토론에서도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궁금한데요. 하만희 원장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하만희입니다. 네, 지금 그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 우선 여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순서대로 종합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각 토론자분께서는 5분씩을 좀 할애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이 끝나면 해당되는 그 발표하신 분의 또 이 대답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가 코멘트에 대한 제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답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한 1분 내외로, 그러면 저희가 토론 시간을 다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 또 이렇게 질문을 토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민 우리 교수님 어디 계시죠? 네, 이병민 교수님께서 토론을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그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조발제와 이제 세 분의 이제 훌륭한 이제 발표문을 다 읽어봤고요. 저희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보다는 최근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이제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콘텐츠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그 장문화와 관련되는 이제 문화관광 환경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음식 자원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그 유엔이나 아니면 유네스코나 다른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이제 자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먹방이라든지 최근에 유튜브를 토대로 해서도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를 활용을 한다든지 좀 전략적인 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문화 콘텐츠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불려봤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문화 관광이라든지 자연 관광에서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소성이나 뭐 역사, 그리고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문화라고 하면은 관광자가 이제 구매를 하거나 그 원형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이게 뭐 아카이빙이나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요리 콘텐츠나 레시피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김성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와샤쿠 문화에서의 생활사나 헤리티지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조발제에서 이제 하만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동체성,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냥 이제 쾌락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문화유산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그런 즐거움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주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해외로 이제 나갈 때 이제 K푸드에 이제 관련된 가능성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최근에 한국 음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기가 뭐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제 한류의 역할로서 이제 어떤 K푸드나 장문화도 이제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기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케팅을 필 텐데 그 이벤트나 뭐 도슨트나 스토리텔러 아니면 축제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고 뭐 더 나간다면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창직과도 연계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해보자면 근데 이제 각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전략으로 뭐 저희가 고민을 한다면 그 장문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지역이 플랫폼이 된다고 할 때 그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학뿐 아니라 지역에서 뭐 이제 최근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도 하죠. 이런 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지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확장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로서 이제 장문화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누가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마케팅이나 뭐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이제 최근에 MZ 세대들의 이제 관심을 최근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 남 교수님께서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문화를 콘텐츠화할 때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성과 그다음에 약간의 문제점, 뭐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뭐 자료의 충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기범 교수님한테 남기범 교수님, 네네, 남기범 교수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주로 이제 아마 제에 대한 질문은 이제 MZ 세대에게 MZ 세대에게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특별히 MZ 세대만 한정되는 건 아닌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장 문화에 대한 아카이브가 좀 있나 뭐 아카이브에서 너무 거창한데요. 좀 자료가 있나 찾아봤는데 장 문화가 훌륭하다는 말은 많은데 실제로 잠 담그는 모습이라든가 뭐 혹은 그 프로세스라든가 장을 소스로 음식을 만드는 소위 쿡방이라든가 그런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지역문화원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역문화 원형들을 아카이빙을 동영상이라든가 다양한 구술이라든가 생애사 같은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특정 세대에 타겟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축적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 없이 그냥 우리 좋은 거야, 우수한 거야, 퍼멘티드 푸드야. 좀 선언적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관광과 관련되거나 한국을 좀 그런 뭐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은 동영상, 생애사, 스토리텔링들을 좀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건 사실 한국 사람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연찮게 이제 표제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두반장을 만드는데 1000번 이상을 뒤집는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장을 하려면은 몇 시간을 햇볕을 쬐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그게 뭐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MZ 세대 뭐 MZ 세대 한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MZ 세대들에게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MZ 세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또는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컨텐츠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료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답을 주셨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 이병민 교수님 발표에 대한 아니 토론에 대한 답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두 분 교수님들 이제 질문 주시고 대답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추가 하나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일본 와쇼쿠 문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 와쇼 그 화식을 먹는 날 뭐 이렇게 지금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의 전통 장, 고추장, 된장, 간장의 맛은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MZ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학교 급식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전통장을 활용한 메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제도적으로 학교 급식에 전통장을 먹는 날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키면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의 장맛을 좀 길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샘표에 오신 그 본부장님, 그 서 본부장님께서도 샘표에서도 전통장 뭐 학교 이런 거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초등학교 급식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아주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그 잡곡에 넣어서 먹는 날 도시락 검사했던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일본에서 그 와쇼쿠 먹는 날 하는 것처럼 국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동순 우리 샘표 식품 본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강사님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장 문화가 유네스코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다라는 그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장 문화에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은 이 장 자체를 떠나서 우리 한식, 우리 음식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음식 문화다 아니면 장 문화다 하면은 그 장의 제품 자체에만 관여된 게 아니라 이 장과 관련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 양식이 포괄된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많은 뭐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하는 여러 기능성 성분도 있고 하는 기능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가 이게 문화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뭐 집집마다 지역마다 그다음에 다 다르게 장을 담가왔고 그 장을 서로 나눠 먹었잖아요. 서로 나누면서 그 집집의 음식이 다 달라지고 그 다양한 음식의 맛을 그 지역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같이 즐기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 한식의 근본 문화에 장이 있었다라는 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만드는 장과 산업적으로 만드는 장이 서로 상호 보완되고 서로 존중되고 그럴 때만이 서로 두 개 다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만드는 장은 맛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그 맛의 수준이 높은 맛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좋은 가치를 지닌 장들을 다시 산업의 쪽에서는 어떤 그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들 받아들여서 또 대중화시키고 그러면 다시 또 그 과학적이 된 지식이 다시 전통 장의 발전으로 다시 지원이 되고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만이 진정으로 장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소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전통 장에 만들었던 큰 장의 하나의 섹션이 있었는데 한 불과 5, 6년 후에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축소가 돼서 몇 개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장에 대한 관여도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 좋다 하는데 뭐가 좋은지에 대한 우리가 좋다라는 거는 꼭 영양가가 많아요. 뭐 맛이 좋아요에
조타로는 몇만 원짜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적인 생각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존중이 되어야지만이 그 관여도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나라 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치가 무형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많이 뭐 수출도 됐고 산업이 발달됐듯이 우리 장이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은 장의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한식이 굉장히 발전하고 조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질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장의 문화적 가치를 한번 좀 더 발굴해보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눔이라든가 뭐 아니면 가족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산시켜서 그래야만 산업과 전통이 어떻게 선순환적인 그 구조를 가지면서 서로가 다 발전할 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 코멘트에 대해서 혹시 우리 뭐 발표자분들께서 좀 첨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약간의 다시 대코멘트를 해주실 분이 계신지요? 혹시 그 제가 김병주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려면은 관련지어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 때 그 우리 김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제시해 주신 재미난 좋은 그 음식물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이게 맛있는 음식이고 한국 거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다른 어떤 문화적 그 레이블을 좀 달아서 하시는지요? 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다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그 저희 이제 한국 장을 그 소스화 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 장류 제품들이 발효균들이 아직 계속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살균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얘를 가공식품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토르트 살균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김꼬망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김꼬망 그 연구소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한국의 전통 장을 썼으면 좋겠어. 그거의 용도는 김치 나베를 만드는데 걔네들도 고추장을 만듭니다. 한국풍의 똑같은 한국 고추장이야라고 하지만 먹어보면 사실은 고추장이 아니죠. 근데 걔네들은 균까지 다 컨트롤하는데 한국 거는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한국에서 균을 컨트롤해서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저희 뭐 새로운 뭐 살균 기술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제조사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인프라 투자하는 데는 사실은 단기적인 퍼포먼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개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장을 더 이렇게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그런 기술적인 지원들도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야 한국의 장이 굉장히 우수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장 입장에서 장류를 간장부터 고추장, 된장, 쌈장까지 다 했을 때 글로벌 현지화 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차별화된 메시지는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지역 명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랬을 때 그분들만의 독특한 노하우들을 갖고 계셨거든요. 어느 분은 뭐 콩을 삶을 때 그 물을 안 버리고 다시 담금할 때 쓰고 뭐 항아리를 어떻게 보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의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하나 스토리화 시켜서 간다라고 하면 한국의 장은 이래서 좋은 거야 라는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등재가 된 후라도 아니면 등재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지금 우리 김병주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문화적 메시지를 좀 우리가 발굴하고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또 그 과학적인 분석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옆에서 지금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토론은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임장혁 선생님 어디? 네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쓰고 나서 또 여기 들으면서 제가 이 장문화 이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오해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문화재청 공무원 할 적에 유네스코 등재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두세 번 출장 가서 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토론문 쓴 거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선생님 발표는 잘 들었고 그 일본에 있어서의 와쇼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많은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냐면 문화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와쇼쿠로 되어 있지만은 그 등재 신청서의 부제에 있어서는 오세치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제를 달고서는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쇼쿠 신청서를 쓸 적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김치 등재 신청서를 참고로 해가지고 썼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청서에 그 뭐 식량이라든지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은 그 농수산성에서 쓴 거고 문화에 관한 내용은 문화청에서 일본에서 제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의 내용이 선생님이 좀 없으셔서 제로서는 제 전공은 또 이 뭐 사회 경제는 아니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에도 어떤 분이 그 전통 맛을 어린이에게 어떻게 급식에 보급시킬까라든지 보존해 줄까라든지 이것은 일본에서 1980년대 이미 연구해왔던 과제들이에요. 급식이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맛을 표준화시키고 또한 뭐냐면 산업화되면서 장류가 뭐냐면은 이 맛을 표준화시켜가면서 지역성이라든지 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머니 손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뭐냐면 문화적인 그 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문화적인 변화도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와쇼쿠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일본에 있어서의 장맛이라든지 일본에 있어서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식자재에 있어서의 그 뭐 다양성이랄까 뭐 웰빙식이랄까 뭐 그런 설명이라든지 혹은 뭐냐면은 장류도 설명할 맛을 결정하는 것은 와쇼쿠를 결정하는 것 맛의 특징은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왜 와쇼쿠에 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장류로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술이라든지 뭐 의례식, 떡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서 와쇼쿠로다가 뭐냐면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뭐냐면은 우리도 뭐냐면은 지금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그 김치뿐만이 아니라 뭐 장류 혹은 뭐 술빈 막걸리 뭐 지금 젓갈도 하려고 그러고 상당히 많은 식품을 뭐냐면 무형문화재로다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무형문화재로 이미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국가무형문화재는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할 적에 있어서는 이것을 그럼 계속 뭐냐면 따로따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수십 년이 가려도 못할 텐데 더군다나 경년제로다가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즉 뭐냐면 장문화로다가 등재 신청을 하는 전략이 정말 우리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뭐냐면 저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발표 들은 거는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한식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뭐냐면 노동부에 있어서의 명장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관광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한식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발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 와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 뭐랄까 양조간장이 아닌 양주 이제 장류가 아닌 순수한 가정에서 만든 장류로 만든 한국의 맛을 어디로 보러 가야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서 뭐냐면은 이 장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랄까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이제 김치 있을 때 김무치랑 김치의 원료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에 있어서의 와쇼코도 일본에 있어서의 뭐냐면 산업화에 있어서는 장류가 제일 굉장히 많은데 왜 일본은 장류라고 하지 않고 와쇼쿠라고 했을까? 일본에 있어서는 이미 뭐냐면은 장류라는 게 우리나라 뭐 아까 중국, 일본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료는 중국에 있어서의 난데림찌다라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 1980년대 이미 확정이 됐어요. 중국에서 다 건너온 거라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그 두류, 콩에 의한 장 혹은 뭐냐면은 곡류에 의한 그 발효 음식,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표적인 가자미 식혜라든지 그 곡물로서 발효식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원료로서 뭐냐면 들어온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이 뭐냐면은 와쇼쿠라는 것을 원료의 논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쇼쿠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의 뭐냐면은 장류라는 것을 등재했을 적에 제가 신청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성호 선생님이 그 뭐 저기 장류가 뭐 원료가 뭐 만주라든지 뭐 그런 그 이후에 있어서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특히 외국에 있어서도 많은데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한식 음식진흥원, 한국음식진흥원에서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고 저희 그 연구자들이나 혹은 그 산업계에서도 혹은 관광이나 또 콘텐츠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함께 좀 그 마음에다 담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 김성희 선생님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고 그 동안에 또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답변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코멘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앞으로도 공부해야 할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와쇼쿠 등재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시 풍속과 관련된 이러한 뭐 오세치 요리라든지 이런 그 음식 문화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일정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만 또 마냥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미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고 아까 저기 간장의 이제 그 상품화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일본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장류는 거의 산업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간장을 담근다거나 뭐 된장을 담그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이러한 그 장류가 이제 만들어지고 시판이 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일본에서는 각 지역의 아주 소규모의 양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이러한 장류 문화가 또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와쇼쿠 문화가 개성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리하고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그 해외에 사실 상품화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부터 이제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일본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한국에 오면은 이제 뭘 사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이 가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식품류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혹시 저기 회사에서도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이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삼겹살을 먹을 때 그 양파 절임 소스라고 혹시 만드시는가요? 네, 그것이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간장은 사실 조리를 위해서 필요한 소스지 이것 자체로만 그냥 바로 소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간장의 의미하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장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간장을 이용해서 뭐 미역국을 끓인다든지 뭐 나물을 무친다거나 이런 데 쓰지만, 일본은 바로 소스로 이용을 해서 뭐 사시미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바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도 해외 수출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들까지의 이용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바로 음식에 직결돼서 이용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전통식품을 그냥 보존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되살려서 그 맥을 이어갈 건가, 이것도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적인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이러한 전통도 바뀌어 가지 않아야 하단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아닌지는 알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임 교수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그 생각해 주신 발표자나 혹은 토론하신 두 분, 남 교수님하고 우리 저기 저기 누구죠? 서동순 우리 샘표 본부장 전무님하고 혹시 또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장이나 이제 그 두장 문화는 잘 모르지만은 뭐 원리를 따져다 보면은 뭐 사실은 노들 문화가 다 중국에서 됐고, 뭐 음식 특히 이제 그 쌀을 먹는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현지화되어서 특색을 발현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과문합니다만은 중국이 원류가 아닌 것이 없긴 한데, 아까 제가 두 반장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장 문화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연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특색 있게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해보고 필요한 게 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꾸 이제 일본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제 니혼슈가 이제 그 지역마다 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지작계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막걸리가 또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뭐냐면은 물론 내수 시장과 자기 나라의 물건을 또 그 지역의 물품을 사주는 일본인의 독특한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 규모도 되고, 우리는 우리 걸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산업화된 걸 많이 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니혼슈가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은 특색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각 주조장들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쌀도 개발을 하고 제일 중요한 효모를 개발이라는 건 발견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버링도 붙이고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파는데, 제가 막걸리도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들 들었지만은 막걸리의 대다수는 향을 가미를 해요. 오렌지 넣거나 뭐 복숭아 넣거나 제주도 백년초 넣거나 이제 가미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가들 그 양조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근본적인 바뀜은 아니다,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뭐 우리가 막걸리의 종류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장 문화도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 문화가 중요하고 종갓집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연구도 필요하시다고 하고 저도 약간 이 준비하려고 찾아봤는데 사실은 우리 장과 관련된 혐오나 소위 곰팡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의 그 조건에 대한 것도 좀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바로 산업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좀 여러 각도로 동시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러 각도에서 이 좀 더 기반이 다져질 거다. 예, 단지 장문화만 알려져 가지고 그냥 외국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는 요즘에 이 아무리 인스타를 보고 이 MZ 세대들이 바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지만은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거를 알고 있어. 정보의 보편제화가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냥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자기 만족에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원류 논쟁보다는 뭐 현지화된 어떤 특색 있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장 문화를 좀 더 널리 보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의 아주 깊은 지적에 대해서 다 토론을 할 수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혹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플로어의 그 의견을 들은 후에 마지막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마이크가 지금 하나 있으시면 질문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음식연구원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문화를 접근하면서 이제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식문화 보급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장을 접근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의문이 생기고 그 허들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서동순 전무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왜 신세계백화점에 장 코너가 있는데 없어졌다고. 제일 아쉬운 사람이 저면서 서동순 전무님의 곱하기 2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신세계에다 제안을 했고 이제 운영 쪽에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음식 문화에 전 진짜 초치는 얘기인데요. 제가 신세계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업체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통 장류를 발굴하려고 봤을 때 유통업체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과학연구소? 그 허들을 넘는 장이 저 사실은 솔직히 전국에서 한 집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그중에 그냥 괜찮다는 것만 팔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통 장류가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 사실이긴 하지만 전통 장류에도 나물 묻히는 거 뭐 이런 수준의 손맛만 계속 그 주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샘표한테 다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샘표하고의 연관이 조금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서 사 먹을 만한 장이 샘표밖에 없는 현실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샘표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때 손맛으로 대변되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식품공학자 최나건 선생님의 말씀대로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드는 그 지원이 좀 있었으면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무슨 실린더를 들이대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저울이나 뭐 균주 제어나 또 아니면 염도계나 또 이런 것들 또 위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로 마케팅을 해야지만이 그 문화적인 수명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두서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샘표에서 열심히 샘플을 받으면서 제 장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코멘트지만 그 안에 답은 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문화를 우리가 발전시킬 때 중요한 거는 대단한 과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토에서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인 지도와 그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작게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크게 큰 뭐 어떤 그 장을 만드는 사람을 지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짧게 지금 질문하고 하시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샘표 브랜드나 이제 이런 걸로 간장을 지금 이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전통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장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인 장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꼬만 간장처럼 우리가 샘표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간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박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전통장들이 사실은 균주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맛 차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대기업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각 종갓집이든 어디서도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담는 거지 이거를 기업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전통장을 왜 신세계에서 그런 건 안 되냐면 너무 고가예요. 근데 저도 해마다 장을 담지만 너무 인력과 이런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에 요만한 거 한 병에 진짜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장은. 그러니까 그 명인들이 담는 거는 더더군다나 비싸기 때문에 일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왜소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민간 종갓집이든 어떤 좀 그런 어떤 기술적이 있는 거에다가 이런 어떤 기업적인 거하고 같이 해서 우리의 전통장을 조금 가격도 조금은 좀 저렴하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그냥 샘표가 간장의 이제 기본적인 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전통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 그냥 그 국간장이라고 나오는 장은 일반적인 국간장이 우리 전통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또 양조간장도 아니고 100%. 그래서 항상 저는 국간장을 못 담아서 먹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장이 100% 양조간장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한국의 장을 기업과 또는 어떤 그런 거에 밑받침이 되어져 있는 개인이든 종갓집이든 해서 정말 그런 조금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토론의 장이 자꾸 만들어져야만 좋은 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발언을 지금 듣고 저희가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사장 이전에 제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그 초중고등학교 그 학교 급식에서 장을 직접 담그는 그런 그 영양교사 선생님도 많으셨고, 또 실제 아까 이제 걱정하신 게 어린이들이 이 전통장에 대한 맛을 제대로 가름하지 못한다, 경험이 적다, 이렇게 좀 염려를 해주셨는데, 실제 학교에서 전통장 먹는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오늘 그 나오신 그 발표자분, 토론자분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또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거의 다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건 한 끼밖에 안 되고요.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 거의 2끼 이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태어나서 한 만 2돌이 되고 나서는 거의 10몇 년간을 엄마의 손맛보다는 단체급식의 맛을 이렇게 익히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서 우리의 전통 장문화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저도 대한영양사협회 통해서 많이 애쓰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특히 대상이나 샘표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학교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은 우리의 전통 장문화에 대한, 그리고 장담극 이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 자체의 이해도를 높여서, 그렇죠. 우리 국민이 잘 알아야 세계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장문화를 이해할 테니까요. 이런 거에 함께 협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열렬히 토론과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굉장히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시간 넘게 이렇게 자리에 꼿꼿이 앉아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이걸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오늘 그 토론과 발표와 토론을 다 마치고 한국의 장담극의 문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의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나오신 발표자분과 그다음에 토론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플로어에서 올해 그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